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다. 형사가 묻는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금괴 50kg, 시가 40억 원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냐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한다. 네. 형사가 다시 묻는다.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 여자 집에 있을 거예요. 형사의 눈이 커진다. 그 여자요? 제 남편은 그 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8억을 줬고요. 전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 사람 혼자만 행복할 순 없잖아요. 6개월 전 2023년 가을로 돌아간다. 낡은 단독주택 앞,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내 남편 한결과 나 영희가 트럭에서 내린다. 작업복 차림, 천장이 완전히 썩었어. 오늘 다 뜯어내야겠다. 조심해. 다칠라. 남편이 다락으로 올라간다. 먼지가 자욱하다. 망치로 썩은 천장판을 두드린다. 뚝뚝 쿵. 천장판 하나가 떨어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난다. 남편이 손전등을 비추자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체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 여보, 여보. 나는 다락으로 올라간다. 손전등 불빛 속에 드러나는 금괴들. 저게 설마. 한결이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꺼낸다. 육중한 무게감, 표면에 새겨진 각인, 99.9% 골드. 진짜야. 진짜 금이야. 한결이 하나씩 꺼내서 샌다. 10개, 20개, 30개. 몇 개나 되는 거야? 50개. 50kg이야. 그럼 시세로. 한결이 계산기를 두드린다. 40억. 40억 원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긴 침묵이 흐른다. 여보,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결이 눈을 금괴에서 떼지 못한다. 신고하면 뭐가 달라져? 보상금? 기껏해야 10%? 그래도 이건 우리 거 아니잖아. 한결이 나를 본다. 그럼 누구 거야? 이 집 주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유족들도 이 집 팔면서 전혀 몰랐던 거잖아. 한결이 다가선다. 우리 딸 수진이 다음 달에 결혼하잖아. 전세 보증금 3억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어? 나는 눈빛이 흔들린다. 그래도 우리 노후는 저축 얼마나 돼? 국민연금으로 뭐 할 수 있어? 남편이 내 손을 잡는다. 우리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세금 한 푼 안 떼먹고 남 속인 적도 없어.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한 번만. 우리 인생에 한 번만 행운이 와도 되잖아. 나는 금괴를 바라본다. 조심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한결, 안도의 표정. 우리는 금괴 앞에 무릎 꿇고 앉는다. 그 황금빛이 우리 얼굴을 비춘다. 그날 밤, 우리 집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밥은 차려졌지만 수저를 들지 않는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린다. 당분간은 손대지 말자. 공사 끝나고 건물주 확인 다 받고 난 후에. 응, 절대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한꺼번에 팔면 의심받아. 조금씩 여러 곳에서 팔아야 해. 한결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울, 인천, 수원, 다른 도시들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창밖을 본다. 우리 잘못하는 거 아니지? 긴 침묵. 대답 좀 해봐. 모르겠어. 근데 이미 늦었어.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지기로 한 거야. 창밖, 낡은 아파트 단지, 20년 된 우리 차, 새벽 2시,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락으로 올라간다. 금괴를 하나씩 트럭에 싣는다. 무겁다. 땀이 흐른다. 1시간 후, 트럭이 어둠 속을 달린다. 한결의 손이 핸들을 꽉 쥔다. 백미러를 계속 확인한다.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모를 거야. 여보, 우리 진짜 괜찮은 거 맞지? 한결이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집 창고, 금괴를 낡은 이불 속에 숨긴다. 그 위에 잡동사니를 쌓는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금괴를 본다. 그 황금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2주 후 리모델링이 완공되고 건물주가 현장을 둘러본다. 역시 한결 씨 솜씨 좋아. 다락도 깔끔하네. 거기 천장 많이 썩었었는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한결은 태연하게 대답한다. 천장 다 새로 했습니다. 단열재도 넣었고요. 수고하셨어요. 잔금 입금할게요. 건물주가 떠난다. 나는 주저앉는다. 나 죽는 줄 알았어. 한결이 미소 짓는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거야. 한 달 후 서울의 한 금은방. 한결이 생전 처음 강남의 고급 금은방에 들어간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금괴 2개를 꺼낸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결이 준비한 대답을 한다. 조상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증명서는요? 한결이 식은땀을 흘린다. 그게 워낙 오래된 거라서. 긴 침묵이 흐른다. 1kg에 7,800에 매입하겠습니다. 한결이 안도하며 대답한다. 네, 좋습니다. 한결이 현금 1억 5,600만 원을 받는다. 손이 떨린다. 두툼한 현금 다발을 가방에 넣는다. 금은방을 나서며 주변을 계속 둘러본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 위에 놓인 돈다발. 나는 손을 떨며 만져본다. 현실이네. 한결이 흥분하며 말한다. 이제 시작이야. 딸 전세금 주고 우리 노후도 준비하고 조심해야 해. 티내면 안 돼. 알아.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돈을 바라본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 2개월 후 한결은 6번 더 금은방을 방문했다. 통장 잔고 7억 원. 딸 수진의 결혼식 한 달 전. 한결이 딸 수진에게 봉투를 건넨다. 전세금이야. 3억? 수진의 눈이 커진다. 아빠, 이게 어떻게? 한결이 가슴 뿌듯하게 말한다. 아빠가 큰 공사 하나 땄어. 걱정 마. 수진이 아버지를 껴안는다. 감사의 눈물. 한결은 딸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결혼식 날, 특급 호텔 연회장, 300명의 하객, 고급 답례품, 친척들이 수군거린다. 야, 쟤네 대박 났나 봐? 인테리어 사업이 그렇게 잘 되나? 한결이 형들과 술을 마신다. 야, 한결아,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한결이 어깨를 펴며 말한다. 형님들도 사업 한번 해보시죠. 평생 그 말을 하고 싶었다.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날 밤, 차 안,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딸도 결혼시켰고. 한결이 대답 없이 창밖을 본다. 여보, 응, 그래야지. 하지만 한결의 눈빛이 다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삶. 왜 멈춰야 하지? 3개월 후 백화점 명품관. 한결이 명품 재킷을 입어본다. 거울 속에 그 10년은 젊어 보인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 스타일이에요. 한결이 기분 좋게 말한다. 이거 할게요. 저 구두도 보여주세요. 30분 후 쇼핑백을 든 한결. 총 350만 원. 기분이 좋다. 중독되고 있다. 집. 나는 쇼핑백을 본다. 이거 얼마야? 350만 원. 나는 놀란다. 뭐? 옷에 350만 원? 한결이 짜증낸다. 이제 우리도 좀 잘 입고 살아야지. 평생 누더기만 입고 살았잖아.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해. 우리 통장에 4억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하다. 남편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2주 후 고급 헬스클럽. 한결이 월 회원권 30만 원짜리 헬스클럽에 등록한다. 최신 기구들, 깨끗한 시설, 러닝머신 위에 한결. 거울에 비친 그 새 운동복. 괜찮아 보인다. 옆 러닝머신에서 한 여자가 운동한다. 서민아 38세. 날씬한 몸매, 탱탱한 피부, 생기 있는 얼굴. 한결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미나가 한결을 보며 미소 짓는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한결의 심장이 빨라진다. 아, 네. 며칠 전에 등록했어요. 저는 서민아라고 해요. 여기 1년 됐어요. 이한결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인테리어 사업합니다. 미나의 눈이 반짝인다. 오, 사장님이시네요. 사장님이라는 호칭. 한결의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 나이 드시면서도 관리하시는 거 멋있어요. 멋있다. 한결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아니에요 뭐. 며칠 후 한결은 매일 헬스클럽에 간다. 미나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운동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신다.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한결이 순간 망설인다. 네, 오래됐어요. 행복하세요? 한결은 대답하지 못한다. 미나가 부드럽게 말한다. 사는 거랑 행복한 건 다르죠. 그 말이 한결의 가슴에 꽂힌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저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힘드시겠네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전 남편이 양육비도 안 줘요. 혼자 벌어서 애 키우고 집세 내고 빠듯해요. 한결은 미나가 안쓰럽다. 아니, 그렇게 느낀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선택이잖아요. 미나는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연약해 보인다. 그 모습이 한결을 끌어당긴다. 밤 10시, 집 한결이 늦게 들어온다. 왜 이렇게 늦어? 운동하고 사우나 했어. 매일? 한결이 짜증낸다. 건강 관리해야지.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본다. 표정이 밝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생기. 이상하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다가 낯선 향수 냄새가 나고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기. 나는 얼어붙는다. 남편의 차를 확인해 보니 조수석 아래에서 여자 헤어핀을 발견하고 나는 손이 떨린다.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며칠 후 나는 결심한다. 남편을 미행하기로. 남편의 차를 따라간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다. 한결의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고 한 여자가 아파트에서 나온다. 젊고 예쁘다. 미나가 한결의 차에 탄다.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한다. 미나가 남편의 팔을 살짝 친다. 장난스럽게. 남편이 웃는다. 나는 차 안에서 지켜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남편의 차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고 레스토랑 밖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은 찢어진다. 추운 11월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을 마시는 모습. 미나가 남편의 손을 잡는데 남편은 뿌리치지 않는다. 오히려 손을 꽉 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 1시간 후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남편과 미나. 나는 차 안에서 지켜본다. 남편이 미나를 아파트까지 데려다주고 미나가 차에서 내린다. 하지만 남편의 차는 출발하지 않는다. 5분 후 남편이 차에서 내리고 미나의 아파트로 들어간다. 나는 차 안에서 서러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결혼. 이렇게 끝나고 있다.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린다. 남편에게서 문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거짓말. 또 거짓말.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 새벽 3시 거실. 나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고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다. 벽시계를 바라본다. 초침이 느리게 움직인다.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하는데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어디야? 10분 후 답장. 곧 들어간다.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옷차림이 말끔하고 술 냄새도 나지 않는다. 오히려 샤워를 한 것처럼 깨끗하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새벽 4시까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침묵이 흐른다. 그 여자랑 있었지? 한결이 폭발한다.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미쳤어? 나는 냉정하게 말한다. 미친 건 당신이야.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생각한다. 이게 3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란 말인가? 다음 날 낮 카페에서 나는 딸 수진을 만났는데 딸이 보기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지 엄마,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그냥 좀 피곤해서. 아빠는 잘 지내?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해. 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본다. 그나저나 엄마 아빠 요즘 되게 여유 있으시더라. 나 결혼할 때도 돈 쓰는 게 예전이랑 달라. 그런가 봐. 다행이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나는 쓴웃음을 짓는다. 그날 밤 집에서
나는 남편의 서류를 뒤지다가 낯선 은행 명세서를 발견하고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맞춰보는데 맞지 않는다. 세 번째 시도, 이체 내역이 나타난다. 서민아 500만 원 학원비, 서민아 300만 원 생활비, 서민아 1000만 원 급한 일, 서민아 2000만 원 차량 구입, 서민아 5천만 원 전세 계약금, 서민아 3천만 원 전세 잔금. 나는 계산한다. 총 1억 1,800만 원. 손이 떨린다. 다음 날 백화점 화장품 매장. 나는 미나가 일하는 매장을 찾아간다. 작업복 위에 걸친 낡은 점퍼. 미나가 손님인 줄 알고 말한다. 어서 오세요. 미나가 나를 보고 표정이 굳는다. 서민아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나가 망설이지만 거절할 수 없다. 백화점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 침묵이 흐르고 나는 미나를 관찰한다. 예쁘고 젊다. 피부는 탱탱하고 옷차림은 세련됐다. 제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미나가 당황한다. 저 그냥 헬스장에서 알게 된. 나는 통장 사본을 꺼낸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 받았죠? 1억 1,800.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그건 사장님이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유부남한테 1억을 받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대답하지 못한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 제 남편이 그 돈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아요? 사업하셔서. 아니에요. 훔친 거예요. 미나의 눈이 커진다. 우리가 남의 금을 훔쳤어요. 그 돈으로 당신한테 1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공범이에요. 작물 받은 거잖아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몰랐어요. 나는 일어선다. 이제부터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나는 자리를 떠난다. 미나는 멍하니 앉아 있다. 손이 떨리고 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면서 테이블 위에는 통장과 이체 내역서를 놓았다. 남편이 귀가해서 서류들을 본다. 얼굴이 굳는다. 1억 1,800. 그 여자한테. 한결이 당황하며 말한다. 여보, 오해야. 오해? 뭘 오해해? 증거가 여기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힘들어서 내가 좀 도와준 거야. 1억을 도와줬어? 침묵이 흐른다. 나는 목소리 떨리며 말한다. 당신 미쳤어? 그게 우리 돈이야? 그건 우리가 훔친 돈이야. 한결이 폭발한다. 훔쳤다는 소리 좀 하지 마. 우리가 발견한 거야. 발견했다고 우리 거야? 그건 남의 거였어. 그럼 왜 그때 신고 안 했어? 왜 같이 가져왔어? 당신도 그 돈 썼잖아. 나는 할 말을 잃는다. 당신도 딸 결혼식 때 돈 펑펑 쓰고 옷 사고 피부가 다녔잖아. 그때는 좋았어? 이제 와서 도덕 운운하지 마. 그래도 1억을 다른 여자한테? 남편이 큰 소리로 말한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번 돈? 당신 혼자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당신은 당신 못 쓰고 나는 내 못 쓰면 되잖아. 나는 눈물 흘리며 말한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난 제정신이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건데 왜 당신이 참견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침묵이 흐른다.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손잡고 어려운 시절 다 버텨왔잖아. 근데 돈 생기니까 이렇게 달라져? 남편이 냉정하게 말한다. 달라진 게 아니야.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살았던 거야. 나는 그 말에 충격받는다. 그럼 지난 30년은 뭐야? 다 거짓이었어? 거짓은 아니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운다. 집 나가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알았어. 어차피 나갈 생각이었어. 한결이 짐을 챙긴다. 옷까지 몇 벌. 현관문을 열며 말한다. 이혼하자. 서류 보낼게. 문이 쾅 닫힌다. 나는 홀로 남겨진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운다. 미나의 집. 새벽 3시. 한결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옆에서 미나가 자고 있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영희에게서 전화. 한결이 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커피를 내온다. 오빠 어젯밤 고마웠어요.
한결이 미소 지으며 묻는다. 뭐가? 미나가 수줍게 웃는다. 저녁도 사주시고, 그리고 한결은 그 미소가 좋다. 근데 오빠 집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괜찮아. 이제 나왔어. 이혼할 거야. 미나가 놀라며 묻는다. 진짜요? 응, 당신 때문에. 미나는 복잡한 표정, 조심스럽게 말한다. 오빠,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 제가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이 끝나요.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래요. 한결이 순간 멈칫한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어떡하죠? 한결이 잠시 생각하다 말한다. 얼마나 필요해? 5천만 원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한결이 결심하며 말한다. 내가 도와줄게. 미나가 껴안으며 말한다. 오빠, 진짜요? 이번 주 안에 준비할게. 오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한결이 미나를 안으며 말한다. 갚을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 한결은 그 느낌이 좋다. 며칠 후 미나의 집. 한결이 통장을 건넨다. 이걸로 전세 계약해. 미나가 통장을 확인한다. 5천만 원. 오빠,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아요?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미나가 한결을 껴안고 그리고 키스한다. 한결은 그 순간에 취한다. 2주 후 한결은 미나에게 계속 돈을 준다. 차 할부금 500만 원, 아들 학원비 300만 원,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멈출 수 없다. 멈추면 미나가 떠날 것 같다. 한 달 후 미나의 집. 한결이 미나의 욕실에서 낯선 것을 발견한다. 남자 면도기. 거실로 나온다. 현관에 남자 운동화. 한결의 심장이 멎는다. 그날 저녁 미나가 귀가하자 한결이 면도기를 들어보이며 미나야, 이거 뭐야? 미나의 표정이 굳는다. 다른 남자 있어? 미나가 담담하게 말한다. 오빠, 우리가 무슨 사이예요? 뭐, 오빠는 유부남이에요. 이혼도 아직 안 했잖아요. 한결이 목소리 높여 말한다. 나 이혼한다니까. 그래도 저는 제 인생 살 권리 있어요. 한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8억을 줬어. 미나가 냉정하게 말한다. 그래서요? 돈 주면 저를 소유할 수 있어요? 한결은 할 말을 잃는다. 그리고 그 돈, 오빠 부인 말이 사실이면 훔친 거잖아요. 오빠가 저를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미나가 문을 가리키며 말한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한결은 미나의 집에서 쫓겨난다. 거리. 한결이 차 안에 앉아있다. 갈 곳이 없다. 핸들을 쥐고 운다. 56세 남자가 차 안에서 소리내어 온다. 모텔, 곰팡이 냄새, 낡은 침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내가 뭘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 일주일 후 미나의 집 앞. 한결이 미나의 집 앞에서 기다린다. 저녁 7시 미나가 나타난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오며 한결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미나와 남자가 집으로 들어간다. 한결은 그 자리에 서 있다. 움직일 수 없다. 차로 돌아간다. 핸들을 쥐고 또 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미나의 미소, 감사, 애정, 전부 돈 때문이었다. 영희, 변호사 사무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한다. 재산이 약 6억 정도 남아있으시네요. 이혼하면 절반씩 나눕니다. 나는 계산한다. 한결이 3억을 가진다. 그 돈으로 미나와 아니면 다른 여자와. 안 된다. 위자료를 받으면 부인 쪽이 조금 더 받으시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밤, 집. 나는 노트북을 켠다. 검색 금괴 발견 신고, 검색 유실물 횡령, 검색 자수, 검색 형량. 손이 떨린다. 하지만 계속 검색한다. 증거 서류를 준비한다. 금괴를 판 영수증, 통장 내역, 현장 사진, 모든 증거가 있다. 한결도 나도 벗어날 수 없다. 며칠 후 수진이 집을 방문한다.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수진아, 왜? 목소리 왜 그래? 아빠가 집 나갔어.
수진이 놀라며 묻는다. 뭐, 왜?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 수진이 충격받으며 말한다. 아빠가? 말도 안 돼. 사실이야. 수진이 무너진다. 엄마, 이혼해야죠. 그건 복잡해. 왜요?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나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요? 나는 딸을 꼭 안는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결, 모텔방. 한결이 통장을 확인한다. 잔고 800만 원. 6개월 전 7억이 있었다. 지금은 800만 원. 미나에게 준 돈, 명품, 차, 모텔비, 모든 게 사라졌다. 거울을 본다. 헬쑥한 얼굴. 6개월 전 명품 재킷을 입고 미소 짓던 남자는 어디 갔을까? 옛 사진을 본다. 젊은 시절 영희와 함께 찍은 사진. 영희는 젊고 예뻤다. 행복해 보였다. 한결이 눈물을 흘린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진짜 잃은 것은 영희였다. 30년을 함께한 동반자. 친구들. 한결이 친구들에게 연락한다. 돈을 빌리기 위해. 한결아, 미안한데 나도 지금 어려워서. 모두 거절한다. 아니, 피한다. 소문이 퍼졌다. 금괴를 훔친 사람. 아내를 배신한 사람. 영희. 나는 마지막 결심을 한다. 노트북 앞에 앉는다. 모든 증거가 준비돼 있다. 핸드폰을 든다. 수진에게 문자를 쓴다. 수진아, 엄마 사랑해. 미안해. 곧 다 알게 될 거야. 전송. 증거 파일을 가방에 넣는다. 거울을 본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본다. 밖으로 나간다. 경찰서 앞. 2024년 6월 3일. 맑은 날씨. 나는 경찰서 문 앞에 선다. 손에는 증거 서류가 든 파일. 깊은 숨을 들이쉰다. 문을 연다. 경찰서 내부. 나는 접수 창구로 걸어간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묻는다. 무슨 신고이신가요? 나는 차분하게 말한다. 제가 금괴를 훔쳤습니다. 50kg 40억 원어치를요. 경찰의 눈이 커진다. 나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는다.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공범입니다. 조사실. 나는 형사 앞에 앉는다. 3시간 동안 모든 것을 진술한다. 금괴를 발견한 날, 가져온 과정, 판 방법, 사용 내역,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남편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같이 결정했어요. 그런데 왜 부인만 자수하셨습니까? 나는 담담하게 말한다.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그 금으로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남편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한결의 번호를 알려준다. 그 순간 나는 안다. 한결의 인생도 이제 끝난다는 것을. 같은 날 오후. 한결. 모텔방. 노크 소리. 한결이 문을 연다. 2명의 형사. 이한결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신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결은 순간 모든 것을 직감한다. 영희가 신고했구나. 경찰차 안. 한결이 창밖을 바라본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자신도 한때 그들 중 하나였다. 조사실. 부인이 자수하셨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숙인다. 미쳤나 봐. 완전히. 금괴 50kg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으셨죠? 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했습니다. 돈이. 금괴를 얼마나 판매하셨습니까? 10번 정도요. 총 20kg. 금액으로는 14억 원 정도.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침묵이 흐른다.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한다. 서민아 씨에게 8억을 주셨죠? 한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서민아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경찰서. 금괴 출처 조사. 경찰이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 기록을 확인한다. 이전 소유자 박영철 83세, 3년 전 사망. 경찰이 박영철의 자녀들에게 전화한다. 박준혁 씨 맞으십니까? 경찰입니다. 아버님 댁에서 발견된 유품 관련해서 경찰서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이틀 후. 박영철의 아들 박준혁과 박미선, 50대 자녀들이 경찰서를 방문한다. 조사실. 아버님 댁에서 금괴 50kg이 발견됐습니다. 준혁이 놀라며 묻는다. 네, 다락 천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가 40억 원 상당입니다. 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언급하신 적 없으십니까? 미선이 무언가 떠올린다. 준혁을 보며 말한다. 오빠, 아버지가 말년에 자꾸 다랑 얘기하셨잖아. 준혁이 기억하며 말한다. 맞아.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치매를 앓으셨습니까? 네. 3년 전부터요. 심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평생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노후를 위해 금을 조금씩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미선이 눈물 글썽이며 말한다. 아버지가 금은 가장 안전한 재산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사망 후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은 팔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미선이 목소리 떨리며 말한다. 아버지 요양병원비가 월 400만 원이었어요. 3년 동안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동생은 집을 팔았어요. 미선이 눈물을 흘린다. 그 금괴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준혁이 동생을 안는다. 경찰서 복도, 대면, 한쪽에는 한결과 나, 다른 쪽에는 준혁과 미선,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침묵이 흐른다. 미선이 나에게 다가온다. 당신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버지는 평생 자장면 한 그릇 마음 편히 드신 적이 없어요. 늘 아끼셨어요. 우리한테 주려고. 나는 눈물을 흘린다. 준혁이 한결에게 다가간다. 8억을 다른 여자한테 줬다며요? 한결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준혁이 목소리 높여 말한다. 그 돈이 우리 아버지 평생이었어요. 한결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법정, 재판 시작. 피고인석에 앉은 한결과 나.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는다. 방청석에는 유족들, 박준혁과 박미선, 그리고 딸 수진, 검사가 일어선다. 피고인들은 2023년 10월 17일 평택시 소재 주택에서 금괴 50kg, 시가 40억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금괴를 여러 차례 매각하여 총 14억 원을 현금화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이한결은 범죄 수익금 중 8억 원을 부정한 이성관계에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린다. 한결은 고개를 더욱 숙인다. 피고인 신문. 피고인 최영이 금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욕심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딸 결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수하셨습니까? 네.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린다. 피고인 이한결, 범죄 수익금을 서민아 씨에게 주셨습니까? 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한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네. 한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다. 최후 진술. 피고인 최영이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나는 일어선다.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나는 유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다. 제 욕심 때문에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가로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수진을 보며 말한다. 딸에게도 미안합니다. 엄마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는다. 피고인 이한결 할 말 있습니까? 한결이 일어선다. 저는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떨린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배신하고 남의 돈으로. 부끄럽습니다.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한결이 고개를 숙인다. 판결.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다. 피고인 이한결, 최영희는 유실물 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이한결의 경우
범죄 수익금을 부도덕한 관계 유지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피고인 이한결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합니다. 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피고인 최영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 전액을 피해자 유족에게 환수하도록 명합니다. 탕탕탕 판사가 망치를 두드린다. 법정 밖 나는 호송된다. 수진이 달려온다. 엄마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나는 끌려간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운다. 한결도 호송된다. 혼자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다. 유족들 준혁과 미선이 법정을 나선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울먹이며 말한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걸 이렇게 되찾게 돼서 말을 잇지 못한다.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뉴스 보도, TV 화면, 평택의 한 인테리어 부부가 금괴 50kg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괴는 치매로 사망한 전 소유주가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도소, 한결과 나는 각각 다른 교도소로 수감된다. 여자 교도소, 독방,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창밖, 좁은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인다. 남자 교도소, 독방, 한결이 벽을 바라본다. 차갑고 회색인 벽,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딸, 돈, 자유, 명예,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영희, 편지, 나는 편지를 쓴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아니, 엄마는 욕심이 아니라 권리라고 착각했어. 우리가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행운은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었어. 그 돈엔 박영철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겨 있었어. 그분의 자식들한테 가야 할 사랑이었어. 한결, 독방, 한결이 벽에 기대 앉아 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초라하고 늙어 보인다. 내가 뭘 위해 30년을 버렸지? 미나?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옛 사진을 보며 젊은 시절 영희와 함께 있었던 모습을 회상한다. 한결이 눈물을 흘린다. 한결과 영희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범죄 수익금 전액은 유족에게 환수됐다. 금괴는 3년 전 사망한 박영철 83세의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것이었다. 박영철은 치매로 인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2023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